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진과 고려의 윤관 장군과의 전투, 갈라스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 여진을 정면할 당시 벌어진 전쟁이 갈라스 전투입니다. 고려군이 사모아 아리가 이끄는 여진군에게 갈라스에서 대참패를 하였습니다. 고려가 동북 구성을 모르고 유지하려던 정책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날의 인간 행위였던 사모아리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전투입니다. 고려의 인간 행위였던 측병장이 이 전투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역적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지이기도 합니다. 1107년 예종의 시시로 윤관을 유력하던 별목은 18만 명을 갈라전 일대를 점령하고 그의 동북 구성을 쌓으며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진은 끊임없이 이곳을 공격하였습니다. 1108년 한 해 동안 무려 19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의 공격이 상당히 소모가 되었습니다. 1109년 5월 여진은 또다시 기록주성을 공유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이 오연청에 병력을 주며 기록주성을 구원하러 가였습니다. 당시 오연청은 북방이 아니라 개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록주성 이기를 전에 듣고는 출정을 자원하였습니다. 예종은 지휘권을 주어 오연청을 북방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주성을 향해 가던 도중 공음전에서 사모헌탄이 이끄는 여진군이 만났습니다. 이에 해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불과 반시기 전에 대륙의 지배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고려군인 만큼 주변인 여진군에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모헌탄의 아들이자 여전히 젊은 장수였던 사모아리가 고려군 사이에 파고들어 고려군 장수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고려군이 당황하고 결국 대가하였습니다. 경신일 여진이 기록지를 포기하였습니다. 오연청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에 나서서 패하였습니다. 예종 4년 5월 오연청의 기록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군련이 출정하려고 했습니다. 마은 다시 지휘권을 파견하였습니다. 도중 공험진에 당도했을 때 적의 길을 막고 기습하는 통해 아군이 대피하여 장렬들이 무기를 버리고 여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이 함락될 때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모헌탄의 여진군은 도문서에서 석적한의 군대와 합류하고 사모아리를 선봉으로 세워 고려의 동북 구성 중 2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헌탄과 더불어 석척헌이 도문서에서 합병하였습니다. 사모아리가 주장이 되어 적병을 깨뜨리고 그의 성은 2개 성을 취했습니다. 고려군은 이 뺏긴 2개 성을 되찾기 위해 다시금 그 운동을 보내서 여전히 강력한 재앙을 못 이기고 결국 대가하였습니다. 이때 사모아리가 이끄는 여진군이 고려군을 추격하였습니다. 갈라스 부근에서 고려군과 후위 부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던 고려군은 여진군의 공격에 당하게 전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이후 석작환의 병력과 합치한 사모아리는 도령에 5만 명에 달하는 고려군을 공격하여 내쫓았습니다. 잠시 후 오연청이 이끌던 7만 명의 고려군과 조우하였습니다. 이에 사모아리는 또다시 앞장서서 돌격하였습니다. 오연청이 고려군을 이끌고 회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아리 맹활력에 고려군을 들어갔습니다. 전투 후 사모아리는 석적환으로부터 예공이 크다라는 딸과 함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적환이 말하기를 내가 하루 동안에 정력을 3번 격파를 해서 공을 어찌 가하다가 하겠는가 이후 후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전히 완한 알세어 오도본 사모아리는 고려의 타기를 성경을 공개에 함락시켰습니다.
이듬해 여진이 길주를 포위하였습니다. 오인청이 그들과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영광을 보내 구원하게 하면서 근신들을 하여금 근거역까지 전승 나가게 하였습니다. 고려 조정 이후 영광을 급하에 다시 이들을 박상대하라 하여서는 여진이 하친 요청 소식을 들어오면서 진군을 멈췄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동북구성에서의 공격 소모가 이어지는 채 국정원 폐자에 이어 두 개 성을 빼앗겼습니다. 고려 조정은 동북구성에 대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한부 여진도 이 전투에도 모든 걸 걸어넣는 상황이라 고려와 마찬가지로 공격 소모가 심하였습니다. 결국 하친 요청을 하며 스스로 굽히고 들어오자 그나마 체면을 차리고 전쟁을 그만둘 명분이 생겼습니다. 고려는 이를 수락하고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관에 대한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 계모일 왕이 건덕전에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간이대부 이계와 김년 어사대부 재개방이 나서서 영관 오연청 임원의 폐전에 대해 제의를 문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일 개상채용사 이후 이무희 등이 대검과 함께 다시 영관의 제의를 물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한편 이관님과 화제가 지키고 있었던 길주성은 여진에 가장 가까웠던 길주 제국대는 일천 성이었습니다. 고려의 하친을 수절한 지게도 여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진은 개멸적인 피해를 입어가며 공격을 했음에도 길주성을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고려 여진 간의 하친으로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성문 열림에 여진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관님과 허재 및 고려군은 여진이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고려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나라 역사 기록에 보면 특히 금나라 초기 무장들의 일제는 정공을 기록함에 있어서 과정이 극히 많았습니다. 연나라와의 대표적인 전투의 출하점 전투에서 연나라의 병력을 10배 이상 과장하여 1200명의 정군이 10만 명에 달하는 연나라군을 대파하는 하국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나라 역사서의 묘사한 병력은 거라군과 해군 3000명, 정경, 근군과 토 2000명, 강로에서 벌어진 무용의 출장은 2000명, 총 7000명이었습니다. 선조제와의 대결했던 호고닭강 대전이라서도 아주 모순적인 묘사가 보여집니다. 금나라 역사 태조 본기에서는 연나라군이 무려 115만이라고 써놓고는 여진군이 그 작전에서 연나라군이 70만 명을 호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나라 역사 천조 황제 본기에서는 번한병이 10만 명의 출동이라고 쓰는 뒷부분에 115만이라는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거꾸로 출연한 연나라 역사의 기록은 남성의 성조 분명해편 이권이 왕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인물을 어류로 금나라 역사에서 과정한 115만 명이라는 숫자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적의 병력을 10배 이상 과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은 송나라의 전쟁 기록에서도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판주사사 직선호서럽게를 보내 군사 4000명으로 덕순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20만 명의 병력으로 순덕을 포위하였습니다. 송군이 성을 포위한 지 40일에야 포위를 풀었습니다. 원도 통제 여정의 특성군을 포위하였습니다. 충이 보군 6,400명을 내진으로 삼고 공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포위해서는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중원 강곡성까지 후퇴하여 통제 미강 등을 공제에 남겨 적을 관찰하게 한 뒤 군사를 데리고 덕순으로 갔습니다. 사천 선무사 어린이 진주에서 군사를 데리고 덕순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흥원토 통제 요징이 덕순을 공개했지만 40일이 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진정을 나가 공주를 공격하였습니다. 또 역시 함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달 초에 강곡성으로 후퇴하고 편장을 보내 진정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조와 난을 연결하여 하조를 사죄하며 희주와 덕순군을 도망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례를 보면 1162년에 있는 제1차 덕순군 전투에서 남성군을 제대로 잡아도 6,000명 정도였습니다. 어린이 건너린 총 병력은 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금나라 역사의 도단함의 열전에서는 어린이 무려 20만 명의 군사를 순덕을 포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20만의 열피를 튀긴 기록입니다. 장고려와의 전쟁에서 대한 기록만 봐도 금나라 역사의 기록은 고려사에 비해 양에서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대적인 모사에도 고려사보다 간자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마아래의 공로로 탈주했다는 성벽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나라 건국 이전의 여전 전쟁 상황을 기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을 무장들이 과장에 섞인 무령단이 의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난 루이실의 신덕위에는 고려의 어계성을 통합시켰다고 했지만 언제 어느 성을 어떻게 점령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고려가 갈라전에서 출병하여 성 고기를 세워 구성을 쌓았습니다. 종야 중원은 석척하니 군대를 데리고 토벌 하니 왕에 따라서 성을 공격했으나 오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온 세계 셔들이 중원과 신장을 막으면 싸우지 않고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따르니 성 5개를 함락시켰다. 그야말로 동북 구성적 위기를 점령한다면 고려사에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아리 열전의 내용만으로 고려의 성실을 추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열전의 내용에서도 사마아리가 섬멸한 적은 4개의 성을 탄환하기 위해 역습한 고려군이었다. 소위 5만 명과 7만 명이 고려군을 격퇴했다. 두 성이 그리 큰 성은 아니라 고려였다면 고려군은 만화의 수천 명 적이면 수백 명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군이 그 많은 공업률에서 5만 명, 갈라서에서 7만 명의 병력이 각각 언급됐다. 이들이 벨기에 군대인지 아니면 동일한 군대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가던 도중에 만나 5만 명을 쫓아내고 잠시 후 10만 명과 조위했다는 것을 보면 초기에 물러난 5만 명이 오연청의 군대에 합류해 7만 명으로 증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벨기에 군대를 각각 연파한 것이라면 고려군이 군무는 총 12만 명이나 된다. 앞에서 언급된 5만 명의 고려군 오연청의 7만 명 군대가 서로 다른지 같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지금의 항해북도 금천군 강âm 가장 높은 제게 위치한 성은 공엄제다. 이 일부 문서에서는 총 병력이 15만 명이라고 했지만 이건 분명히 오류일 것이다. 망여러의 내용을 보면 여러 나라 천조제가 거지는 총 병력이 10만 명이라 했다. 극히 과장된 숫자일 것이다. 고려군의 최고 수장인 영관 장군이 직접 데리고 다닌 병력 수가 고작 8,000명이었다고 한다. 이상 여진과의 영관 장군이 구성을 쌓은 것에 대하여 여진과의 구성 때문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갈라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